68세 헬스 코치 최성우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체육교사로 일하다 지금은 시니어 건강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만으로 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흡수되는 칼슘이 부족하면 뼈는 계속 약해집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난주에 저희 헬스장에 나오시던 74세 김영희 님이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매일 우유 2잔씩 챙겨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김영희 님처럼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한국 시니어 10명 중 8명이 칼슘 권장 섭취량에 미달하고 계세요. 우유만 믿고 계시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유를 못 드셔도 문제없는 칼슘 폭탄 음식 5가지와 아침, 점심, 저녁에 딱 맞춰 먹을 수 있는 3단계 황금 식단, 그리고 걷기만 해도 골밀도를 높이는 운동 타이밍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려야겠어요. 칼슘은 그냥 많이 먹는다고 뼈로 가는 게 아닙니다. 흡수되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우유 2잔을 마셔도 우리 몸에서 실제로 뼈로 가는 칼슘은 생각보다 훨씬 적거든요. 골다공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조용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무 증상 없이 뼈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절이 일어나요. 특히 고관절 골절은 정말 위험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고 회복이 어려워서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합병증으로 2년 내 사망률이 30%나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골절이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예요. 걷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까 두려워서 외출을 꺼리게 되고 결국 집에만 있게 되면서 근육도 약해지고 우울감까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골절 걱정을 접는 날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운동과 건강을 가르치며 깨달은 노하우를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우유만 믿고 계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 어머니도 매일 우유 2잔씩 드셨는데도 75세에 척추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죠. 우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어머니는 나는 칼슘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우유 한두 잔으로는 하루 권장 칼슘의 절반도 채우기 어렵거든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와 위산 분비가 줄어서 흡수율이 더 낮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이정호님은 매일 우유 3잔씩 드셨는데도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정호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코치님, 우유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우유를 마시면 속이 거북해서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우유를 충분히 드시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필요량의 절반밖에 못 채우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드릴게요. 이정호 님이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칼슘 폭탄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신 후 6개월 뒤에 골밀도가 15%나 증가하셨거든요. 지금은 건강하게 산행도 다니고 계세요. 여러분의 뼈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공개해 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하루 황금 식단표는 바로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거든요. 뒤에 나올 흡수율을 3배 높이는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골다공증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칼슘 공급원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유 대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칼슘 공급원 5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멸치가루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칼슘의 왕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훌륭한 식품입니다. 멸치가루 100g에는 900mg에서 19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는 우유의 10배 이상이에요. 67세 박영수님은 씹기가 어려워서 멸치 자체는 드시기 힘들어 하셨는데 가루로 만들어 드리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밥에 멸치가루 2큰술과 반숙란, 들기름 1스푼, 김 1장만 올려도 간단한 칼슘 폭탄 밥이 완성됩니다. 박영수님은 이 메뉴로 매일 아침을 드시는데 이제는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하세요. 마트에서 멸치가루를 고르실 때는 국산이면서 염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하루에 큰 스푼으로 3번 정도 드시면 칼슘 400mg 정도를 보충할 수 있거든요.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로 케일을 말씀드릴게요. 케일은 최고의 흡수율을 자랑하는 채소입니다. 케일 100g에는 20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흡수율이 무려 50%나 되거든요. 이는 시금치보다 10배나 높은 수치예요. 69세 김미자님은 처음에 케일이 쓸 것 같다고 걱정하셨는데 살짝 데쳐서 들깨무침으로 만들어 드시니까 정말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케일에는 비타민 K와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까지 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케일 무침을 드시면 칼슘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케일을 고르실 때는 잎이 진한 초록색이고 싱싱한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큰 잎보다는 중간 크기가 부드럽고 맛도 좋답니다. 세 번째는 칼슘 강화 치즈입니다. 치즈 한 장에는 300mg에서 5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유제품이라서 흡수율도 30%에서 40%로 높은 편이고요. 71세 서동수님은 빵을 좋아하셔서 아침마다 식빵에 치즈 한 장을 올려 드세요. 하루 한두 장으로 간편하게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치즈를 선택하실 때는 가공 치즈보다는 자연 치즈를 권해드려요. 나트륨 함량이 낮고 칼슘 함량은 더 높거든요. 간식으로 드실 때는 사과나 배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 C도 함께 보충할 수 있어서 칼슘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칼슘 강화 두유를 말씀드려요. 이건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최적의 선택이에요. 두유 한 컵에는 150mg에서 280mg의 칼슘이 들어있거든요. 73세 홍순자님은 우유를 드시면 배가 아프셨는데 두유로 바꾸신 후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고 해요. 아침 커피 대신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드시는데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두유를 고르실 때는 칼슘 강화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콤한 제품보다는 무가당 제품을 권해드려요. 콩의 이소플라본 성분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칼슘 강화 두부입니다. 두부 반 모에는 19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단백질과 이소플라본도 함께 보충할 수 있어서 뼈와 근육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거든요. 75세 정철민님은 저녁마다 두부찌개를 끓여 드시는데 두부 한 모를 통째로 넣으셔서 부인분과 나눠 드신다고 해요.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두부를 고르실 때는 비질을 우린 물로 만든 전통 두부보다는 칼슘이 강화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물에 담가 두시고 이틀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시면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 5가지 중에서 매일 4가지 정도를 골고루 드시면 하루 칼슘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이죠.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상이 해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같은 칼슘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흡수율을 300까지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칼슘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흡수율을 높이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D 보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만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거든요. 햇볕을 하루 15분 정도만 쬐셔도 충분해요.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65세 김춘자님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면서 라디오를 들으신다고 해요. 겨울철에는 달걀 노른자나 연어를 드시는데 이런 음식들에도 비타민 D가 풍부하거든요. 같은 멸치가루를 먹어도 비타민 D와 함께하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내에만 계시는 분들은 비타민 D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햇볕을 쬐는 게 가장 좋아요. 비타민C와 산성 음식을 곁들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풋고추, 귤, 레몬 같은 과일들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70세 박만수님은 멸치가루 밥을 드실 때마다 풋고추 하나씩 함께 드시는데 이렇게 하면 칼슘이 훨씬 잘 흡수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토마토나 파프리카도 좋은 선택이에요. 산성 환경에서 칼슘이 이온화되어 흡수가 잘 되거든요. 식사할 때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한 가지씩은 곁들여 드시길 바라요. 나트륨과 카페인, 탄산음료는 줄이셔야 해요. 이런 것들이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거든요. 72세 이영희님은 커피를 하루 3잔씩 드셨는데 한 잔으로 줄이신 후에 골밀도 검사 결과가 좋아지셨어요. 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도 덜 짜게 만들어 드시는 게 좋아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도 칼슘과 결합해서 배출시키니까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정말 빼놓을 수 없어요. 빠르게 걷기를 30분 이상 하시면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68세 조영수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빨리 걷기를 하시는데 1년 만에 골밀도가 20%나 증가하셨거든요. 운동할 때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은 해야 효과가 있어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지만 뼈에 체중 부하가 걸리는 걷기나 계단 오르기가 골밀도 향상에는 더 효과적이에요. 적정 단백질 섭취도 잊지 마세요. 체중 1kg당 1g 정도가 적당해요. 60kg이시면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로 가지 못해요. 74세 한명자님은 생선이나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마다 한 가지씩은 꼭 드시는데 근육량도 늘고 뼈도 튼튼해지셨다고 해요. 고기를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콩류나 견과류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달걀찜에 멸치가루를 넣는다거나 두부에 치즈를 올려 드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칼슘이 몸 전체에 잘 순환될 수 있어요. 특히 운동 전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마그네슘도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에 마그네슘이 풍부하거든요.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씩 드시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습관을 모두 실천하시면 같은 양의 칼슘을 드셔도 흡수율이 300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차이죠?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하루 식단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하루 1000mg 칼슘을 완성하는 황금 식단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400mg에서 500mg의 칼슘을 목표로 해보세요. 달걀 치즈 오믈렛과 칼슘 강화 두유, 사과 반쪽이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달걀 2개에 치즈 1장을 넣어 오믈렛을 만들고 칼슘 강화 두유 1컵, 사과 반쪽을 함께 드시면 칼슘과 함께 비타민 D와 비타민 C, 단백질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거든요. 76세 송영애님은 이 메뉴로 매일 아침을 드시는데 이전에 우유와 토스트만 드실 때보다 훨씬 든든하고 오전 내내 기운이 좋다고 하세요. 사과의 비타민 C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달걀의 비타민 D가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바쁘신 분들은 달걀 대신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를 넣어 드셔도 좋아요. 간편하면서도 영양가가 높답니다. 점심에는 30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해 보세요. 멸치가루 밥과 케일 두부 된장국, 고등어 구이가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밥에 멸치가루 2큰술을 넣고 케일과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 여기에 고등어 구이까지 하면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K와 오메가3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어요. 78세 김정수님은 이 메뉴가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된장의 발효 성분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고등어의 비타민 D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해요. 고등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삼치나 갈치로 바꾸셔도 되고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은 달걀말이나 두부조림으로 대체하시면 돼요. 저녁에는 300mg의 칼슘을 목표로 해보세요. 두부 버섯 들깨탕과 청경채 닭볶음, 잡곡밥이 완벽한 메뉴예요. 두부 반 모와 각종 버섯을 넣고 들깨를 갈아 넣은 탕을 끓이고 청경채와 닭가슴살을 볶은 요리, 여기에 잡곡밥까지 하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키는 완벽한 저녁이 됩니다. 72세 박순덕님은 이 메뉴로 저녁을 드신 후 6개월 만에 골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들깨의 칼슘과 청경채의 비타민 K, 닭고기의 단백질이 모두 뼈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닭고기 대신 두부나 콩을 더 넣으시면 되고 버섯도 다양한 종류로 바꿔가며 드시면 식감도 좋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간식으로는 200mg 내외의 칼슘을 보충해 주세요.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와 볶은 검은 콩을 넣어 드시면 정말 좋아요. 칼슘 보충과 함께 항산화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거든요. 69세 이명수님은 오후 3시경에 이 간식을 드시는데 허기도 달래고 저녁까지 든든하다고 하세요.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요거트 대신 두유를 드셔도 되고 견과류도 호두나 땅콩으로 바꿔가며 드시면 질리지 않고 계속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 3끼와 간식으로 총 10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죠. 중요한 건 이 모든 음식을 억지로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입맛에 맞게 조금씩 바꿔가며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만 바꿔보시고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잘못된 상식을 정리해보면 우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칼슘은 흡수율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올바른 관리 방법은 다양한 칼슘 식품을 골고루 드시고 흡수를 도와주는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80세가 되어도 튼튼한 뼈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 밥에 멸치가루 1큰술만 넣어보세요.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뼈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바꾸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30년 동안 운동과 건강을 가르치며 깨달은 건 건강은 약이 아니라 밥상과 발걸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보를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끼가 누군가의 평생을 지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떤 음식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